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진다는 건, 즉 달러의 수요가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밀어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로맨티머니룸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투자 분야 중 하나인 코인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코인 중에서도 비트코인 다음으로 시가총액이 두 번째로 높은 이더리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직도 코인은 위험하다, 잘 몰라서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최소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해 변화할 세계 금융의 흐름과 변화는 알아야 해요. 화폐 진화 과정을 보면 처음엔 물물 교환에서 시작해서 금, 은 같은 실물 화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종이 화폐, 그리고 은행 시스템, 그 다음으로는 카드와 전제 결제로 발전해 왔는데, 이제 다가올 과정은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금융 시스템이 될 테고, 현재 큰 변화의 시작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영상 보시면서 단순히 이더리움의 가치와 기능, 그리고 가격이 오를지 안 오를지 이런 부분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앞으로 미래 금융 시스템이 어떤 구조와 모습으로 발전할지 약간의 밑그림이라도 가져가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신다면 이더리움 같은 네트워크가 어떤 역할이 되고 얼마만큼의 파일을 차지할지 자연스럽게 다시 역으로 이더리움의 가치가 느껴지실 거예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 이더리움은 디지털 금융 시스템.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돈 자체이고 이더리움은 돈이 움직이는 시스템입니다. 이더리움 기능 몇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기능은 스테이블 코인의 기반이 되어주는 네트워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의 중요성을 먼저 아셔야 하는데, 스테이블 코인의 기본적인 구조와 미국이 왜 스테이블 코인을 밀어주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설명드릴게요. 먼저 스테이블 코인은 쉽게 말해 디지털 형태의 달러입니다. 1달러를 예치하고 1스테이블 코인을 받게 돼요. 그럼 1스테이블 코인은 항상 1달러의 가치를 따라가게 되겠죠. 쉽게 말해 현금을 사이버머니로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진다는 건, 즉 달러의 수요가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들은 그만큼의 달러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 미국 국채, 달러를 사게 됩니다. 이렇게 달러 수요가 커지면 당연히 미국이 기분이 좋겠죠. 달러 수요가 증가하면 달러 가격이 증가하게 되고, 그럼 미국 입장에서 금리 인하를 하기에 좀 수월해지고, 금리가 낮아지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부채를 낮은 금리에 갚을 수 있게 됩니다. 결론은 현재 미국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부채 문제의 해결 방안을 어느 정도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밀어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기 때문이에요. 미국이 필요로 하고 밀어주는 힘은 막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국제 송금이 매우 빠르고 저렴해요. 기존 스위프트 네트워크를 통한 송금으로는 평균 수수료가 약 6% 정도이고, 처리 시간도 하루에서 최대 5일 정도까지 소요돼요.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면 수수료는 0.1% 정도로 스위프트 대비 90% 정도 절감되고, 전송 시간도 몇 초에서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24시간 365일 언제 어디서든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현재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세는 이미 연간 10조 달러를 돌파했고 비자의 거래량을 뛰어넘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더리움 이야기로 돌아오자면,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의 기반이 되어주는 대표적인 블록체인이 바로 이더리움이에요. 스테이블 코인은 이더리움이 깔아놓은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현재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의 55%, 절반 이상이 이미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 말은 곧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기반이 되는 이더리움의 인프라도 함께 커진다는 뜻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디파이, 은행 없는 은행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은행은 거래 내역을 저장하고 고객의 잔고를 관리하고 자산을 기록하고 결제하고 대출과 담보관리,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죠. 이 모든 기능이 은행이라는 한 조직에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더리움은 이 기능들을 사람이 아니라 코드로 처리를 합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면 실행하라, 이런 스마트 컨트랙트 규칙만 정해두면 은행이 하던 역할을 네트워크가 대신 수행할 수 있어요. 이런 구조를 바로 디파이, 은행 없는 은행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결제망 ACH, 국제송금망 스위프트,
그리고 비자, 마스터카드 같은 카드 결제망들이 매년 어마어마한 수수료를 가져가는데요. 이 규모가 무려 약 4천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거대한 결제 수수료 시장이 앞으로는 사람의 승인이나 중개 없이 이더리움 같이 자동화된 인프라로 흡수될 수 있다는 점이 이 생태계의 가장 큰 가능성이에요. 이제 금융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인 전 세계 금융 토큰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토큰화가 뭐냐면 우리가 현실에서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자산들, 달러, 국채, 주식, 금, 부동산 이런 자산들을 블록체인 위에 디지털 토큰의 형태로 올려두는 거예요. 쉽게 말해 현실 세계의 자산을 블록체인에서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금융 자산들은 각 나라, 각 시스템 안에 갇혀서 움직여야 했어요. 서로 연결도 안 되고 이체도 복잡하고 거래도 시간이 오래 걸렸었죠. 그런데 이 자산들이 토큰화 된다면 24시간 거래가 가능해지고 국경 없이 즉시 이동, 결제 정산 속도 즉시 처리, 중개기관 비용 대폭 절감, 담보대출 수익 배분 자동화 이런 여러 가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즉 자산이 인터넷에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핵심 네트워크가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더리움은 생산적 자산이에요. 스테이킹 기능이 있는데요. 어떤 시스템이냐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모든 행위는 사용자가 이더리움을 가스비로 지불해야 해요. 그게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사용료로 수익이 생성되는 거고 그 사용료, 그 가스비가 이더리움을 스테이킹 해뒀던 이더리움 소유자에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즉 전 세계 금융 앱 서비스가 이더리움을 사용할수록 그 가스비가 스테이킹 해둔 이더리움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던 이더리움을 스테이킹 해두게 되면 연 2%에서 3% 정도 되는 수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3월 12일 블랙록의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가 출시되었습니다. 제가 꽤나 오래 기다린 호재였는데 재작년 출시된 이더리움 ETF는 스테이킹 기능 없이 이더리움의 가격만 따라가는 ETF였고 이번에 출시된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는 현물 이더리움 가격과 스테이킹 보상까지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겉보기에 그냥 상품 하나가 더 나은 걸로 보실 수 있지만 저는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기관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오를 수도 있는 자산이 아니라 들고 있으면 네트워크 수익까지 붙는 자산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비트코인 말고 이더리움을 더 사야 하냐는 질문에 답이 하나 더 생긴 셈이에요. 그리고 스테이킹 ETF는 보유 물량의 상당 부분을 실제로 묶어둘 가능성이 커요. 이미 현재 거래소에 남아있는 이더리움의 잔액은 역대 최저 수준인데 이런 상황에서 블랙록 같은 기관이 ETF를 통해 자금을 묶어버린다면, 즉 스테이킹을 해버린다면 시장에는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공급 절벽이 오게 됩니다. 이번 스테이킹 ETF 출시는 이더리움 기관 투자 스토리가 한 단계 더 올라가는 이벤트를 보고 있어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건 작년 때까지만 해도 스테이킹 ETF 출시 예정 소식에 떠들썩이고 많은 기대를 받았었는데 막상 현재 하락장에서 출시가 돼버리니 호재도 축소 해석되고 상승장 때만큼의 반응은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이 저평가 국면이라는 뜻이니 기회로 보고 폭풍 전야이길 기대해봅니다. 인생을 바꾸는 건 돈이 아니라 돈을 보는 시선이라고 해요. 남들이 가격에 집착할 때 미래 금융 시스템의 변화를 미리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더리움이 현재 많은 장점들을 가졌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더리움은 코인의 대장이 아니에요. 코인의 대장은 아무래도 비트코인이겠죠. 비트코인이 아무래도 코인 시장에 가장 크고 단단한 1층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위에 이더리움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진 비트코인이 흔들리게 되면 이더리움이 많은 호재와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중일지라도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이랑 다른 방향성을 보여주게 되는 날들도 오겠죠. 하지만 지금까지는 비트코인의 큰 흐름을 벗어나기에는 쉽지 않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미래금융 시스템의 변화가 어느 정도 밑그림이 그려지셨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